5번 질문인데요. 자, 길동이 등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길동이가 지금 종의 몸에서 태어났던 홍판서의 그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천한 계집종의 자식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서 차별에 의해서 지금 서자인 길동이는 결국 높은 관직, 벼슬길에 나갈 수가 없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길동이가 지금 임금에게 아뢰는 장면인데요. 자, 에달라 보시면 신의 아비가 저의 아버지가 나라의 은혜를 많이 입었사온데 신이 어찌 감히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만 자, 저는요 본래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는지라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겠고 형을 형이라고 못 불렀대요. 자, 이걸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호형이라고 하는데 자,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형이라고 못 불러요. 왜? 신분적 차별 때문에 자, 이걸 아버지인 홍판서를 대감마님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형도 마찬가지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단 말이야. 이것이 평생 한이 맺혔기에 집을 버리고 도적의 무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활빈당이라는 무리를 만들게 되죠. 그러나 백성은 추호도 범하지 않고 그래서 백성들의 어떤 재물을 빼앗지 않았고 각 읍 수령이 백성들을 들볶아 착취한 재물만 빼앗을 뿐입니다. 자, 이런 수령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탐관, 오리 이렇게 얘기하죠. 나쁜 벼슬아치들. 그 나쁜 벼슬아치들의 재물만 빼앗았을 뿐입니다. 이제 10년이 지나면 조선을 떠나 갈 곳이 있사오니 엎드려 빌건대 자, 임금님께서는 근심하지 마시고 신을 그러니까 저를 잡으라는 공문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 지금 홍길동을 잡으라고 지금 전국에 팔도에 지금 방을 붙여놨단 말이야. 이걸 거둬달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마치며 8명이 한꺼번에 넘어짐으로 자세히 보니 다 풀로 만든 허수아비였다. 자, 지금 길동이를 잡아오긴 잡아왔는데 조선 팔도에서 자, 알고 봤더니 지금 어떻게 길동이가 도수를 써가지고요 허수아비에다가 자기 혼을 불어 넣은 거야 지금 분신술을 써가지고 자, 이런 거 우리 비현실성을 다른 말을 뭐라고 한다? 전기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현실성. 임금이 놀라며 진짜 길동을 잡아라는 공문을 다시 팔도에 또 붙입니다. 길동이가 지금 허수아비를 없애고 돌아다니다가 사대문에 글을 다시 써붙이는데 그 글에는 소신 길동은 아무리 해도 잡지 못할 곳이오니 경조 판서의 벼슬을 주신다면 그때 잡히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잡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임금이 그 글을 보고는 신하들을 모아 의논을 합니다.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그 도적을 잡으려 하다가 잡지 못하고 도리어 병조 판서를 제수하신다는 것은 병조 판서의 벼슬을 내리신다는 것은 이웃 나라에도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자, 임금이 옳다고 여기고 자, 경상감사에게 길동을 잡기를 재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경상감사인데요. 이 인물은 누구냐? 바로 홍인영이라는 인물이에요. 홍길동, 홍인영. 뭔가 좀 와닿는 게 있나요? 바로 길동이의 원래 그 아버지, 홍판서의 부인의 그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복형이 되는 거죠. 엄마가 다른 자식이란 거죠. 형이란 말이에요. 형. 자,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일부러 길동이를 만약에 너가 잡지 못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 홍판서까지 감옥에 가두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상황에서 길동이는 어떻게 아버지에게까지 불효를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일부러 누구를 찾아온 거야 지금? 경상감사로 있는 지금 홍인영을 직접 찾아온 거야 길동이가. 자, 그래서 경상감사에게 길동 잡기를 재촉하니 경상감사가 왕의 명령을 받고는 상공하고 죄송해서 어쩔 줄은 모릅니다. 자, 이게 도수를 쓰고 북북 날아다니는 길동이를 여기는 홍인영이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자, 하루는 길동이가 공중으로부터 내려와 절을 하고는 말합니다. 제가 지금은 진짜 길동이오니 형님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결박을 하고 저를 묶어가지고 서울로 보내십시오. 감사가 이 말을 듣고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이 철없는 아이야, 너도 나와 같은 동기, 같은 형제인데 부영, 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온 나라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니 어찌 애답지 않으랴. 내가 이제 진짜 몸이 와서 나를 보고 잡혀가기를 자원하니. 자, 여기서 도로여 기특한 아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이따가 문제 풀 때 보시겠지만 자, 우리가 이것을 띄어쓰기를 할 때는 어절 단위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체원에다 조사까지는 하나의 어절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잡혀가기를 자원하니 스스로 원하니
도로여. 자, 부사어입니다. 기특한, 관용어, 아에로다. 자, 이렇게 좀 쓰시면, 띄어쓰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히 길동의 왼쪽 다리를 보니 과연 혈점이 있대요. 아, 이제 진짜 길동이라는 그 징표란 말이야, 지금. 자, 즉시 팔다리를 단단히 묶고 죄인 호송령 수레에 태운 뒤에 건장한 장교 수십 명을 뽑아서 철통같이 싸고는 풍같이 몰아가도 길동이의 얼굴색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대요. 여러 달 만에 서울에 다다랐으나, 자, 일단 여기까지 왔다면 요 경상감사인 홍인영은 자기의 임무를 다 한 거죠. 길동이를 잡았으니까. 자, 나머지는 바로 여기 호송하는 이 장교들의 책임이 될 겁니다. 대궐문에 이르렀을 때 길동이가 한번 몸을 움직이자 쇠사슬이 끊어지고 수레가 깨어져 마치 매미가 허물을 걷듯 공중으로 올라가며 나는 듯이 운무. 자, 운무라는 것은 구름 또는 안개를 나타냅니다. 자, 구름과 그 다음에 안개에 묻혀가지고는 뿅 하고 또 사라져 버리네요. 자, 결국 잡을 도리가 없겠죠? 자, 이렇게 도수를 쓰고 또 달아나 버렸네요. 장교와 모든 군사가 어이없어 다만 공중만 바라보며 넋을 잃었을 따름이었다. 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사실을 보고한 임금이 듣고는 천고에 예로부터 이런 일이 어디 있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크게 큰 근심을 합니다. 자, 이때 신하 중 한 사람이 또 어떤 꾀를 내냐면, 자, 홍길동이가 소원이 병조판서를 해보는 거라고 하니까, 자, 한번 제 소원을 풀어주면 제 스스로 은혜에 감사하오리니. 자, 그럼 분명히 임금님에게 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죠? 자, 그때를 이제 기회를 잡아서 지금 어떻게 하죠? 체포를 하자 이거예요, 지금. 자, 결국 한쪽으로는 벼슬을 주는 척하고 얘를 어떻게든지 길동이를 잡아들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임금이 옳다 여겨 즉시 길동이에게 병조판서를 제수합니다. 자, 그리고 사대문에 이제 방을 써서 붙였네요. 그때 길동이가 이 말을 듣고는 즉시 고관의 복장인 사모관대, 이제 벼슬아치의 어떤 옷을 입고는 자, 덩그런 술에 의젓하게 높이 앉아 큰 길로 버젓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홍판서가 사은하러 온다. 사은이란 자,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러 온다. 자, 했고 병조의 하급 관리들이 맞이해 권례에 들어간 뒤에 여러 관원들이 의논을 합니다. 무엇을? 길동이가 이제 사은하고 나올 때, 자, 도끼와 칼을 들고 있다가 칼을 써서 매복 숨어 있다가 나오거든 일시에 쳐서 죽이자. 아, 죽일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길동이가 권례에 들어가 엄숙히 절을 하고는 자, 소신의 죄악이 지중한데, 자, 지극히 무거운데 도리어 은혜를 입사와 평생의 한을 풀고 돌아가면서 어떤 거? 지금 병조판서의 벼슬을 내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전하와 영원히 작별하오니, 이제 이별을 하오니 부디 만수 무강하옵소서.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하네요. 자, 그리고는 말을 마치고 몸을 공중에 솟구쳐가지고는 구름에 쌓여 가는 곳을 알 수가 없었다. 길동이가 어떻게 한 거야? 지금 대궐 문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바로 허공으로 뿅 씻어서 올라가 달아나 버렸네요, 지금. 자, 여기도 전기성이 보입니다. 자, 중략입니다. 자, 중간에 지금 무슨 내용이 빠졌냐. 길동이가 지금 제사를 극진히 받들었다고 했는데 바로 아버지인 누가? 홍판서가 결국은 죽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아들로서 어떻게 되는 거냐. 3년상을 치른 거야, 이제. 자, 이제 아버지 이제 3년상을 마치고 나서 모든 영웅을 모아 무예를 익히며 농업에 힘을 쓰니 병사는 잘 조련이 되고, 자, 훈련이 되고, 양식도 이제 풍족해졌습니다. 자, 남쪽에 율도국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기름진 평야가 수천리나 되어 실로 살기 좋은 나라라 길동이가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해 오던 바였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 율도국을 치고자 하는데 거기를 이제 어떻게 자기가 함락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대들은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진군을 하네요. 자, 길동이가 선봉장이 되었고, 자, 마숙이라는 부하를 후군장 삼아서 자, 병사 5만을 거느리고는 율도국 철공산에 가까이가 싸움을 걸었습니다. 자, 율도국의 태수인 김현충이가 자, 지금 난데없는 군사가 지금 쳐들어오는 걸 보고는 놀라서 왕에게 보고를 하고 한편으로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웠습니다. 자, 김현충은 적장이죠, 그럼? 자, 이때 길동이를 맞아 3번 싸워서 한 번의 접전에 김현충의 목을 베어버리고 철봉이라는 지역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달래어 위로를 하게 되네요. 자, 부하장수인 정철로 철봉을 지키게 하고는
대군을 진도해서 자, 도성을 치는데, 자, 이곳은 누가 있는 거야? 율도의 왕이 있는 곳이겠죠? 자, 도성을 치는데 격서를 율도국에 보냈으니 그 내용은 이러했다. 이 격서라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뭐 싸움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이제 거기다 어떤 그 편지를 쓴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것을 보고 네가 결정해라 이거야. 자, 내용이 이런 내용이네요. 의병장 홍길동은 그를 율도 왕에게 붙이나니 대체로 임금이라는 자는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요 천하 사람의 임금이라. 자, 임금이라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란 말이야. 나라, 백성들을 지금 다 통솔하는 자인데 내가 하늘의 명령을 받아 병사를 일으켜 먼저 철봉을 파하고 이미 함락을 시켰고 물밀듯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 왕은 싸우려면 싸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려면 일찍 항복하기 해서 살기를 도모하라. 바로 이런 격서를 보냈단 말이야 지금. 자, 왕은 생각을 했겠죠. 자, 우리나라가 철봉을 굳게 믿거든. 자, 이곳이 요충지예요. 이것이 지금 이미 함락을 당했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 더 이상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자, 이제 이들 어찌 대항하랴 하고는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항복을 합니다. 길동이가 성중에 들어가 백성을 달래 안심을 시키고는 왕위에 오른 후에 전에 율도 왕으로 의령군을 봉하고, 자, 율도 왕을 죽인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을 의령군이라는 벼슬까지 내렸네요. 그리고는 자기 부하였던 마숙이나 최철을 각각 좌의정, 의정, 그리고 나머지 장수들에게도 벼슬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조정에 가득 찬 신하들이 만세를 불러서 하례, 감사를 했고,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 자, 왕은 누가 되는 거야, 이제? 길동이가 되겠죠? 자, 홍길동이가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에 산에는 도적이 없어지고, 길에는 떨어진 물건이 있는데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 태평한 세상, 태평 세상을 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행복한 결말로 지금 끝났네요, 지금. 뭐 뒷부분에 조금 내용이 더 있긴 한데, 길동이가 결국 나라에서는 어떻게, 조선이란 나라에서는 결국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아버지의 3년상을 마친 다음에 결국 율도국의 왕이 되는 장면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43번에 아까 기억 부분에 경판본, 이 서울이나 여기서 찍어낸 걸 우리 경판본이라고 하는데, 자, 기억을 바르게 끊는 것은 어느 것이냐. 자, 우리가 이걸 끊을 때는 어절 단위로 끊으래요. 단어의 어떤 마디들이 있죠? 자, 여기서 목적어인 잡혀가기를 자원하니 서술어, 도로요. 자, 여기는 부사어, 기특한, 관형어, 그리고 아이로다 다시 서술어. 자, 이렇게 단어별로 이렇게 끊으시면 되겠네요. 답 1번입니다. 44번 A와 B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적절한 건데, 자, A 부분에서는 자기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장면? 자기가 지금 적서 차별 제도 때문에 서자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대요. 자,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수령들의 재물을 빼앗긴 했지만 이거는 백성들의 재물 빼앗은 거를 다시 도로 빼앗은 것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내가 10년만 지나면 내가 이곳을 떠나겠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당부를 했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비단락 부분에서는 자, 지금 의병장인 길동이가 지금 격서를 보내는 내용인데, 야, 내가 지금 왕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거다. 그리고 지금 이미 너희가 그렇게 요충지라고 생각하는 어디가 요새 철봉이 이미 함락이 되었는데 싸우려면 싸우고 아니면 빨리 항복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내용이겠죠. 자, A와 B는 모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상대의 태도가 변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5번. 자, 마지막 45번에서는 홍길동전이 지금까지 인기를 얻은 이유는 독자들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길동의 활약이 돋보이기 때문인데, 길동은 백성의 편에 서서 백성이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하고 했고, 또 초월적 능력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또한 새 나라를 건설하며 자신이 가진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독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건데, 백성이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인정받는 모습은 길동이가 병접하면서 제수되는 것.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병접하면서 제수가 되는 것은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는 건 되겠지만 이것이 백성이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하는 것과 관련이 없죠. 자, 왜? 지금 여기서 홍길동이가 지금 높은 벼슬에 올라간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벗어나는 거니까 이게 개인적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백성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답은 여기 있는 언어와 연결시켜서 보기 부분에 자신의 신문적 관계 극복 이것과 연결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